방금 과찬의 소개를 받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동은 문일수입니다. 마우스. 교수붓다회가 오늘 출범을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첫바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또 책임감이랄까 가슴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학생 전법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수들한테는 크게 책임져야 될 큰 축이 대학 교수지 않습니까? 대학생 전법이니까 대학생의 불교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학생들한테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수행 내용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김해에 있는 사띠 스쿨, 사띠 아라마 절입니다. 나간 지가 5년이 되는데 가서 수행을 하고 불교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들은 가면은 저렇게 앉아서 수행하는 것 시간으로 대본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목적이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깨침이다, 열반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최상의 행복이다. 극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죽어서 극락 말고요. 지금 여기에서 극락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살자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불교를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불행히도 전반적으로 모든 종교를 포함해가지고 불교도 탈종교화 시대에 들어갔고 특히나 젊은이들은 더 심화됐다. 왜 그럴까 하는 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탈종교화 시대에 대학생들한테 전법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면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한국갤럽에서 한국인 종교라는 그걸 조사를 했는데 연령이 젊을수록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MZ세대는 더 심하다. 그런 절대자나 신이 있는가? 신이 있는가? 극락이나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이게 젊은이들이 더 심각하게 이런 쪽으로 끌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느냐? 기적이라는 게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전반적으로 지금 세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탈종교화되는 이유가 종교에 대해 가지고 실망을 한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주고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교수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탈종교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불신과 실망이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관심을 끌게 해야 될 거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게 그 다음 번째로 가장 큰 이유다. 그러려면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 과학적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만 불교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까 하는 이런 면을 강조를 해야 되겠다. 도대체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종교를 갖는다 하는데 믿는다는 게 뭘까? 불교를 믿는다는 게 우리 불교는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잖아요. 가서 삼배를 하고 반야신경, 금강경 이런 것도 배워가 복독성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수행해서 열반에 두는 것,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젊은이들한테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 불교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불교는 과학이거든요. 제가 과학자고 특히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불교를 배워보면 불교는 100% 뇌과학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뇌과학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뇌과학자가 불교를 설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은 뇌과학자가 나와가지고 불교를 설명을 해야 되겠다. 더불어 이제 불교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을까?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나의 마음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아가지고 사회의 모두의 마음 공간을 청소를 해가지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자리 이타의 마음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젊은이들한테 이제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불교는 다행히 과학입니다. 모든 종교가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절대사를 상정해 놓고 거기 믿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종교라는 건데 불교는 다행히 절대사를 두고 믿으라 그러지 않잖아요.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쳐서 열반을 하라.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 팔정도, 모화, 자비, 지혜 이런 게 다 마음과학이고 연기법은 완벽한 자연과학이죠. 그래서 전부 다 불교의 가르침의 내용은 과학이란 말이에요. 우리 뇌입니다. 처음 보시죠?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모식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앞에 이게 전전두엽이고 배축두엽이고 뭐 뒤에 이렇게 있는데 뇌신경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져 나오지요. 이 안에 있는 이 회로들을 이제 모식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지하게 복잡한 뇌신경회로다. 뇌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경회로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뇌를 보여줍니다. 잠시지만요. 뇌가 주름져 있죠. 실제 뇌입니다. 금방 죽은 사람한테서 이렇게 꺼낸 것 같습니다. 대뇌고 소뇌고 가쪽으로 혈관이 분포돼가지고 물론 속으로도 쳐들어갑니다만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쳐들어가지고 대부분 소뇌가 있고요. 이렇게 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가 안에 뼈대가 없기 때문에 밖에 이렇게 꺼내 놓으면 약간 쭈그러진 것 같죠.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약간 쭈그러집니다. 뇌 속에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는 뼈대로 두개골로 쌓여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뇌 척수에게 이제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이보다가는 더 둥둥 가폴로라 모양을 하고 있죠. 잘라서 보면은 이렇고 신경세포들은 밖에 다 있습니다. 이제 좀 확대해가지고 여기가 해마인데 해마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안에 전부 다 신경세포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덩게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게 신경세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해마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 들어가면은 해마 이게 다 신경세포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가 이렇게 가는 것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지가 자라서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되어가지고 회로를 만들고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 속으로 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뇌는 뇌 신경세포로 만들어진 전기회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뇌에서 나오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인 신경회로의 활성에서 나온다. 그 신경회로를 바꾸면 마음이 바뀌어진다. 그 신경회로를 명품회로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회로를 바꾸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트니스를 하고 근육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강해지고 피트니스를 하면은 심폐 기능이 강해지잖아요. 이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걸 들었다 놨다 하죠. 마음의 회로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호흡 수행을 합니다. 들숨을 보고 날숨을 보고 하는 알아차림 수행. 숨을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속에 있는 마음신경 회로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꾸 사용하면은 회로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우리 뇌의 신경 회로를 바꾸어 가지고 번뇌를 제거한 열반을 정득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정견을 얻을 수가 있다. 존재의 실제를 보는 인지 교정을 하는 거다. 즉 보는 것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 보기 때문에 정견으로 보지 못 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거를 교정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 수행은 곧 마음 운동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은 뇌 신경세포의 연결인 이 신경회로가 매우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근육도 마찬가지죠.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 살아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자꾸 사용하고 이렇게 바꾸면 바꾸어집니다. 뇌에서는 이렇게 수행을 하면 네 뇌신경회로가 바뀌는 겁니다.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소성이 있다, 신경 가소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서 지금 새로운 신경회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 자극이 돼서 들어가고 그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나오면은 그게 마음으로 표현이 되고 그게 다시 신경회로로 체화된 것이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이 만들어져 나오고 체화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회로가 있었다면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 새로운 회로가 계속 이어져 만들어진다. 신경회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고 또 빨리 소멸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신경세포 가지들이고 가지에 나와 있는 가시라 그런데 가시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신경세포가 이렇게 자라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실험실에서 키운 겁니다. 신경세포를 막 다이나믹하게 자라나가고 있죠. 지금 생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자라나가서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돼서 혈로를 만들고 있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세포들 중에 가장 다이나믹한 세포들이다. 자, 수행에 이제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우리 신경 회로를 바꾸는 건데, 어떤 신경 회로를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바꿀까? 교감신경계도 있고 중추신경계인 이런 인지조절 신경망도 전두엽에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는 좀 아래쪽에 있고요. 그래서 타겟을 하는 것이 이완을 목적으로 하면은 부교감신경계를 타겟으로 하고, 반면에 불교 수행은 이 인지조절신경망 이거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여기를 타겟을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런 마음 운동, 마음 에너지들을 키우자. 그래서 이런 인지 조절을 하도록 하자 하는 게 불교 수행의 목적이죠. 반면에 우리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 곁에 와 있는데, 명상은 부교감신경계를 타겟으로 하는 이완 기법이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해보자. MBSR 같은 게 이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이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신경망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면 우리는 편안해지니까요. 편안하면 건강도 따라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쉽거든요. 명상을 하기는 쉬워가지고 많은 대중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넓이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 수련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불교 수행은 앉아가지고 들숨 날숨 아니면 화두를 들든 간에 이렇게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알아차림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지겹습니다. 해보면 참 재미없고 지겹습니다. 그래도 한참 하다 보면 재미를 느껴서 이제 빠져드는데, 어쨌든 명상에 비하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수련 방법이죠. 대신에 아주 깊게 우리 마음을 단련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이다. 불교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돈은 안 되지만 하여간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해야 되지. 이쪽으로 따라갔다가는 좁다는 어쨌든 간에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의 뇌고 내 팔을 찍은 건데, 저들 사티 아라마에서 한 사람의 뇌는 이렇게 변합니다. 다른 어떤 스님의 뇌인데 오랫동안 수행을 하신 분인데 수행 방법에 따라 가지고 뇌가 가는 방향이 다르죠, 그죠? 어쨌든 수행은 뇌를 바꿉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에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다가 이제 가르친 거는 이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 작동을 가르친 건데, 과연 이게 이제 경전의 근거가 있느냐? 자, 이 상유타 니카에 나오는 운나바 브라만한테 부처님이 설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오감은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 의근에 의지한다. 의근은 마음 챙김, 사띠에 의지한다. 사띠는 해탈, 비무띠에 의지한다. 비무띠는 널바나에 의지한다. 이게 부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운나바 브라만한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어떤 불교 포럼에 가도 많이 이걸 발가발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과학자인 제가 보면 이게 분명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의지한다는 것은 바티사르나함인데 발리어로 관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내가 전부 처리가 이렇게 층계 구조로 돼가지고 있거든요. 오감에서부터 전오식이 오고, 전오식에서부터 의견이 잡아가지고 사띠로 보내고, 사띠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정보 처리 과정이 있고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 있고 위로 사장이 있듯이 이렇게 되는 그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이거 분명해요. 내가 학자인 제가 보면 이거 분명히 뇌과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붓다는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내가 만드는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어떤 스님들은 제가 가서 배우는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있는 붓다파라 스님입니다. 경전, 초기 경전을 읽고서 이 마음 공간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제가 만나기 전부터 이 붓다파라 스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경전의 붓다의 가르침을. 이거는 완전히 그대로 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닉바야, 부처님의 원음인 닉바야를 읽으시고 어떤 스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뇌과학입니다. 이거를 뇌로 풀어보면 이렇거든요. 자, 그래서 붓다는 이 뇌에서 일어나는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꿰뚫어 알고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아사와 번뇌를 청소를 해가지고 번뇌가 없는 열반으로 갈까? 사티를 사용해야 된다. 마음챙김, 알아차림. 이 마인드풀리스로 미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사티, 저들은 사티 그대로 씁니다. 사티를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하면은 열반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붓다가 아나파나사티 숫다 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부처님이 자기가 이것을 해가지고 열반을 얻으셨고요. 그래서 수행은 마음 공간을 깨끗이 하는 마음 공학입니다. 그래서 타겟이 이제 이거를 타겟에가 이렇게 우리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각 학생들한테 이쪽을 강조해야 된다. 신인이 천국이니 뭐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거는 13무기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 대신에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 수행을 하면은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후성유전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건강이 변화가 되는데, 건강에 이익을 오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어쨌든 우리 몸에 건강한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수행을 하면은 병원에 들어간다. 수행을 하면은 정신적인 거는 거의 대부분의 특효약이다. 뇌도 발달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잘 알려져가지고 있죠. 명상의 뇌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세간적 이득도 주고 초등학생도 잘 따라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사회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내 자신 실천 방향도 이제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다. 알아차림하는 거. 우리 생활 전체가 전부 다가 수행이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를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해야 되겠다. 억지로 앉아가지고 가보자 틀고 앉아가 수행 안 해도 된다. 생활 자체가 수행이다.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 제가 나가고 있는 아라마입니다. 자, 시간이 좀 부족하고 했고 뒤쪽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만 다 전달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